안녕하세요, 여러분. 굿모닝 행정학 진행하는 여러분의 용비 최영입니다. 자, 우리 오늘 화요일 영상이고요. 6번부터 10번까지 대학 22년 문제 2회차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문제 자치입법권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나라의 자치입법이라는 표현, 사실 지방자치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는 건데 이걸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라고 설명을 해주는 게 사실은 맞거든요.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자치입법이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가 또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문제가 좀 불친절할 수 있고, 그리고 출제자의 의도대로만 너무 출제할 수 있다는 그런 리스크를 꼭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자, 우리나라의 자치법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 법령의 범위 내에서 자치법규를 제정할 수 있습니다. 자치법규는 조례와 규칙을 이야기하죠. 주민에 대한 형벌은 부과하는 게 불가하지만 형벌의 성격을 지닌 벌칙, 아시겠지만 과태료 이런 거 정할 수 있습니다. 조례로. 조례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할 수 있다. 이런 거 들어가 있죠. 그래서 형벌은 아니지만 그런 형벌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벌칙을 정할 수 없다는 건 틀린 선지고요. 자치입법권에 근거한 자치법규에는 조례, 그다음 지방자치단체장이 제정을 하게 되면 규칙, 그리고 교육감이 제정하게 되면 교육 규칙이 되겠죠. 그래서 맞는 선지가 되고요. 조례는 의회가 관여를 합니다. 하지만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만들기 때문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제의 틀린 선지는 지금 2번 되는 거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저희 7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우리나라의 주민참여제도에 대한 설명. 주민은 지방자치단체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주민감사 청구를 합니다. 감사 청구에서 재무행위의 위법 사안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소송 제기할 수 있죠. 주민소송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을 상대로 재무행위상의 위법 행위에 대한 감사 청구 내용을 근거로 주민소송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맨날 선지가 되고요. 자, 주민은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 의원, 이 경우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은 제외됩니다. 소환 청구권 가지고 있죠. 그래서 2번 소환권 가지고 있죠. 그래서 2번 맞고요. 3번 주민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조례 제정과 개폐 청구하지 않습니다. 지방자치법 개정되어서 22년 이후에 지방의회에 이 부분들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틀린 선지가 되고요. 주민은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 과정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민참여 예산제도가 법적으로 의무적 조항으로 2011년부터 도입된 거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맞는 선지. 그래서 정답이 되는 거 몇 번이냐면 3번 되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자, 8번 들어갈까요? 정책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 구성정책은 아시겠지만 정부기관을 구성하는 정책입니다. 그러다 보니 일종의 게임의 규칙 같은 느낌을 주죠. 대외적으로 구성원들 사이에 국민들 사이에 가치 배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고요. 대내적으로 정당, 정치인 이들 사이에 선거를 진행하는 과정, 정부를 구성하는 과정에 대한 규칙을 결정하기 때문에 게임의 규칙이라는 표현을 쓰죠. 두 번째, 자, 2번 규제정책입니다. 규제정책은 국가 공권력, 국가 권력을 통해 개인이나 집단의 행동에 제약을 가해서 수능을 확보하는 정책입니다. 그래서 강제력이 좀 강한 정책이고요. 분배 정책은 아시겠지만 집단 간의 갈라먹기, 도와주기, 포크배럴, 로그롤링과 같은 그런 특징을 지니게 되죠. 그래서 이거 맞는 선지. 4번 추출 정책은 정부가 자원을 획득하는 정책은 맞아요. 하지만 집단 간의 재산이나 소득이나 권리의 배정을 변동시킨다. 이거는 재분배 정책에 대한 설명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기본적으로 로이 정책, 리플리아 프랭클린, 알몬드와 파웰 정책 유형, 정책별 특징은 너무 중요한 부분이니까 꼭 잘 정리해 주셔야 되고 공무원이 문장이 참 예쁘지 않아요. 그래서 낯설다는 느낌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읽다 보면 아 이게 이 얘기구나 라는 걸 충분히 아실 수 있을 거기 때문에 지금도 이런 패턴에 좀 익숙해진다는 느낌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자, 9번 들어갈게요. 자, 9번 우리나라의 15제도에 대한 설명이래요. 자, 15는 아시겠지만 아직 정식 임용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임용이 되면 6개월, 구급 기준으로 6개월간의 15기간을 거치죠. 15기간은 15기간 동안에 다른 거 없습니다. 신분 보장이 제대로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하지만 공무원 경력에는 포함이 되죠. 호봉 산정에는 들어가기 때문에 틀린 선지가 되고요. 자, 15공무원은 공무원법상 공무원에 해당하기 때문에 15기간 중에도 보직 부여는 분명히 받습니다. 3번, 15기간 중에 직권 면직이 될 수도 있죠. 15기간에도 징계는 나타날 수 있습니다. 직권 면직은 아시겠지만 임용 결격 사유를 따로
기간으로 설정하지는 않습니다. 파면이나 해임과 같은 징계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요건 틀린 선지가 되고요. 징계 처분도 가능하고 직권 면직 처분도 가능한데 중요한 건 직권 면직의 경우에는 임용의 결격 사유 기간을 따로 설정하지 않는다는 거. 4번 15기간 동안에 신분이 보장되지 않는 것. 네, 맞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요. 징계 처분에 대한 소청 심사 청구가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소청에 대한 심사는 청구할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신분 보장이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공무원이고요. 공무원이기 때문에 나머지 공무원법상의 보호들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청 심사 청구는 가능하다라고 봐주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문제의 정답이 되는 건 몇 번이냐면 2번 되는 것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 지금 마지막 10번 문제 한번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10번. 공직 동사 동기 이론, 공공 서비스 동기 이론이죠.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 공공 서비스 동기 이론, 공직 동기 이론, 공공 봉사 동기 이론, 뭐 여러 가지 다 신공공 서비스 이론과 같이 움직이는 그러한 네, 그러한 동기 이론이고요. 공직 동기가 민간 부문 종사자들과는 차별된다고 생각하죠. 공직 부문 종사자들의 가치 체계가 다른 사람들과 달라야 한다. 요거 설명합니다. 공직 동기 이론에서는 공공부문 종사자들이 주를 봉사 정신이 투철하고 공공 문제에 더 큰 관심을 가지며 공공 문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에 큰 가치를 부여하는 개인으로 가정하고요. 제가 요거는 페리와 와이즈 많이 얘기했죠. 합규 감입니다. 정확하게는 합리적 차원, 규범적 차원, 감성적 차원, 공직 동기가 이렇게 세 가지의 차원으로 구성이 되고 이 감정적 차원을 다른 말로 정서적 차원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외재적 보상, 신공공 관리론 절대 그러지 않고요. 오히려 신공공 서비스 이론의 내재적인 보상, 요거에 대한 내재적인 스스로의 보상, 공익에 대한 보상, 이런 것들에 대한 동기부여를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이 4번은 완전 틀린 선지가 되는 거 보실 수 있겠네요. 자, 문제의 정답은 그래서 4번입니다. 여기까지 해서 우리는 오늘 화요일 영상까지 마무리 해봤습니다, 여러분. 날씨도 덥고 막 비도 오락가락하고 공부하기 진짜 딱 싫은 그런 조건일 텐데 아마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 그 장소는 그래도 좀 에어컨 나오고 시원하지 않을까요? 동네 도서관만 가도 에어컨 되게 빵빵하게 틀어주더라고요. 시원한 데에서 우리가 지금 이 여름에 치열하게 공부할 수 있다는 거에 스스로를 칭찬하면서 오늘 하루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무리 잘해가고 계시죠? 카페에 질문 있으면 언제든지 올려주시면 됩니다. 제가 바로바로 답변 달아드릴게요. 여러분 그러면 오늘 하루도 정말 잘 보내시고요. 오늘 하루도 정말 여러분 거예요. 내일 아침에 만날게요. 안녕.